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어제 3월 9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 배경과 이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6분경 북한은 한경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세 발의 발사체를 날렸습니다. 근데 이 세 발의 발사체가 국방부의 분석에 의하면 고도가 50km에 약 한 200km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2일에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한 것은 작년 2019년 8월 24일 날 처음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한 이래 어제까지 총 6번을 실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북한이 하는 이유와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대형 방사포의 재현을 보게 되면 이 발사관이 총 4개입니다. 4개인데 하나의 발사관 이 구경이 무려 600mm입니다. 600mm. 그리고 이게 마하 6.5, 음속의 6배, 6.5배로 날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보통 빠른 속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사를 하면은 도착하는데 채 2분이 안 걸립니다. 지금 이게 380km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이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바로 사정거리입니다. 자, 만약에 북한이 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이 아니라 바로 남쪽으로, 우리 쪽으로 발사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마 반경 한 8km 정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240mm 방사포가 1분 동안 동시에 발사됐을 때 무려 한 4km 정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예를 들면 과거에 동대문 운동장보다 넓은 크기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제대로 되는지를 살피기 전에 북한이 왜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이렇게 계속하는가, 또 이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훈련을 하고 초대형 방사포 실험하는 기본적인 그 배경은 뭐냐면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바로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크게 우리가 이란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대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누리는 것인가, 또는 대남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도발을 일으키는가. 세 번째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도발을 일으키는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분석해야지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인데 첫 번째 대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내적으로 이런 군사훈련을 하고 바로 조선중앙통신, 또 조선중앙TV,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장군이 이렇게 김정은 장군의 영도 아래 이러한 아주 탁월한 군사무기를 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내부 불만을 좀 잠재우고 뭉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런 실험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이나 저희 북한식 표현으로 남조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험이 필요하고, 이걸 바로 김정은이가 앞장서서 지금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해서, 체제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하는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대남적인 측면입니다. 북한이 연이어서 이렇게 무력시하는 이러한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이 남쪽으로 날아왔을 때는 우리 타격 지점이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공포에 노출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한테 전쟁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하기 싫거든 우리 뜻대로 따라라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또 가깝게는 이 문재인 정부한테 친북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북한 의도대로 북한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주라 라고 하는 압박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유행입니다.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에다가 한반도의 안보, 한반도를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니들이 우리 북한의 뜻에 의도대로 따르지 않으면, 예를 들면 대북제재 이런 것을 계속하고 북한을 압박해오면 우리는 자유 차원에서 우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동안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고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지금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전혀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또 국제사회를 압박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대내적인 측면, 대남적인 측면,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술공학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군사공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북한이 연이어서 이렇게 초대형 방사포 실험을 한 이유는 바로 초대형 방사포의 성능을 고도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여러 차례 고도화시켜서 실전에 배치했을 때 북한이 의도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대형 방사포가 동해상이 아닌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떠냐.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정거리가 380km입니다. 제주도를 제한 한반도 전역이 바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포가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2분 이내입니다. 마하 6.5배의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2분 이내에 한반도 우리 내부 어느 곳이든지 다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방사포를 갖다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연합사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로서는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 체제라든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제로 요격을 시킬 수 있지만 이 방사포 같은 이러한 포는 사실상 요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사전에 북한이 방사포를 우리 쪽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이러한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을 입수해서 발사 못하도 그 지역을 갖다 초토화시키는 선제 타격 방법이 있지만 이 선제 타격도 잘못하면 이 전쟁의 비밀을 줄 수 있어요. 전면전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축체제, 7천이라든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라든지 대량 응징 보복체제라든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지금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태에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우리한테 날리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냉정한 한반도 안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무엇인지,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